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번 올릴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서민 입장에서 대출금을 쓰고 있고 DSR, LTV 규제 등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히다 보니 답답한 면도 많았는데 하반기에 대출 정책이 크게 많이 바뀝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두 가지 짚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DSR 규제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DSR 40%를 꽉 채워도 저축은행에서 20%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면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민우대 보금자리론도 갈아타면 993만 원으로 많은 금액이 전략되는데 이 부분도 영상 말미에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DSR 40% 대출을 받고 저축은행에서 20%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달라지는 대출 규제를 한국경제신문 Q&A로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연수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일명 DSR 규제가 시행돼서 개인들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인데요. 7월부터 금융 소비자의 대출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개인별 대출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 규제를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에 무주택자의 담보 인정 비율 LTV는 완화되기 때문인데요. DSR 규제 대출 원리금 상한액으로 연소득 나눈 비율입니다. DSR 규제 대상자가 되면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줄고 추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규제 지역에서는 시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과 신규 대출 합쳐서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어도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 60%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DSR 규제로 대출이 막힌다면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소득중심 대출 심사로 인해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 보험료, 납부액 등을 활용한 추정소득도 DSR 계산할 때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되면서 LTV 우대를 더 주고 소득 기준도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념 할점은 LTV 우대를 받아도 대출 총액은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의할 점이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산다면 DSR 규제도 함께 적용돼서 대출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Q&A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7월 이후 중도금 잔금 대출 때도 강화된 DSR 적용이 되는가?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지만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 신고, 관리 처분 인가를 시행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도 예외가 되지만 7월 1일부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규제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M은행에서 DSR 40%까지 대출받고 이 금융권에서 DSR 60%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LTV 우대를 받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으로 은행과 비은행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DSR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은행 또는 비은행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5천만 원 무주택 직장인 A씨가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LTV 우대에 따라서 최대 4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A씨의 DSR는 38.9%인데 A씨는 은행에서 DSR 40%까지 신용대출 추가로 받은 뒤에 저축은행에서 DSR 60%에 맞춰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업주부, 은퇴자, 프리랜서, 휴폐업,
사업자 등의 대출 심사 자체가 막히지 않도록 카드 사용액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해 대출해주게 했는데요. 최대 추정 소득은 연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카드 사용액이 연 5천만 원 넘어도 대출을 위한 소득은 연 5천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서민 우대 보금자리론이 갈아타면 993만 원으로 낮아지는데요. 금리 1% 상승 시에 연 원리금이 2억 원 기준으로 909만 원에서 1,109만 원으로 뛰게 되는데, 이때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이걸로 갈아타시게 되면 금리가 1% 올랐을 때 3.73% 가정하면 1,109만 원 연간 이자가 나가는데,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시에는 연 2.85% 낮아진 금리로 연 993만 원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꼭 챙기셔서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달라지는 DSR, LTV 규제 내용과 잘 활용하시는 법, 그리고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가 낮아져서 이걸로 대안할 때 경우에는 많이 우대를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